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폭 겨우 33km. 대형 유조선이 겨우 비켜갈 수 있는 이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고 한국의 공장이 멈추고 경제가 마비됩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이 무엇인지, 왜 전 세계 경제의 급소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이란이 이 해협을 무기로 활용하는 전략까지 완전히 이해해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지리 용어가 아닙니다. 여기는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고 미국과 이란이 수십 년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입니다. 특히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기름값이 직접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중동 긴장이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왜 유가가 출렁이는지, 왜 한국 정부가 긴장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수로입니다. 북쪽은 이란, 남쪽은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영토입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은 약 33km.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항로는 폭 약 6km에 불과합니다. 들어가는 항로와 나오는 항로가 각각 3km씩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 완충 구간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물길을 하루 평균 21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합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운송량의 약 3분의 1,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해 세계로 나갑니다. 석유뿐이 아닙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 수출국인데 카타르의 LNG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전 세계 LNG 교역량의 약 25%가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왜 대체 경로가 없느냐고요? 사실 있기는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해협을 우회하는 동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푸자이라까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들의 수송 용량은 하루 약 650만 배럴 정도입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2100만 배럴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결국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경제의 급소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 해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해협에서 가장 좁은 지점이 바로 이란 영토 코앞입니다. 이란은 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란은 위기 상황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해왔습니다. 2012년 서방의 이란 석유 제재 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탈퇴 때, 그리고 2019년에는 실제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2019년 6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과 노르웨이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습니다. 같은 달 미국 드론을 격추했고 7월에는 영국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세계 유가는 즉각 폭등했습니다. 이란의 군사력은 호르무즈 봉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수천 척의 고속 공격정이 해협 인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보트들은 대형 유조선이나 군함의 자살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란은 또한 해협 주변 산악 지형에 대한 미사일을 숨겨놓았습니다. 지하 터널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탐지가 어렵습니다. 기뢰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란은 수천 개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협에 기뢰를 뿌리면 대형 유조선은 항해가 불가능해집니다. 기뢰 제거에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바레인에 제5함대 사령부를 두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구축함, 순양함이 페르시아만에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단 하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석유가 멈추면 세계 경제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가장 첨예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한국과 직결될까요?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에서 오는 원유는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은 수주 안에 에너지 위기에 빠집니다. 한국의 전략 석유 비축량은 약 91분입니다. 3개월입니다.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마비되고 전기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2019년 사우디 석유시설 드론 공격 때 세계 유가가 하루 만에 15% 폭등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봉쇄되면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견했습니다. 한국 군함이 중동까지 가서 석유 수송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가 곧 국가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다변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비중동 국가에서의 원유 수입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의 생명선입니다. 중동 뉴스가 나올 때 유가부터 확인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제조비가 오르고 결국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전 세계 경제의 안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 33km의 좁은 수로지만 전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하는 세계 경제의 급소입니다. 이란은 이 지리적 이점을 군사적 위협의 카드로 활용하고 미국은 제5함대를 배치해 자유항행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곧 한국 경제의 안정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등장할 겁니다. 그때 이 영상을 떠올려 주세요. 유가가 왜 출렁이는지, 한국이 왜 긴장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략 비축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나라가 위기에 대비해 비축해둔 석유, 언제 풀고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비축유는 충분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